안녕하세요, 배피디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골프 정보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전설의 골퍼 바비 존슨의 이야기입니다. 전설의 아마추어 골퍼 바비 존슨은 당시 4대 메이저 대회인 미국 오픈과 영국 오픈, 그리고 아마 선수권을 무려 13번이나 우승한 전설의 골퍼인데요. 그 당시 그를 가리켜 골프 황제 내지는 구성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떠한 골퍼이기에 이러한 칭송을 들었는지 그의 일대기를 살짝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비 존슨, 본명은 로버트 타이어 존슨으로 1902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태어났습니다. 존슨은 5살 때 부모님과 함께 동네 골프장에서 골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바비 존슨의 스승인 스튜어트 메이든을 만나게 됩니다. 추후 존슨은 메이든을 만난 것이 내 골프 인생의 최대의 행운이란 말까지 남기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 골프를 해온 존슨은 14살에 미국 아마추어 골프 선수권에 처음으로 출전해 바로 준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5살에 드디어 챔피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우승 후 긴 2위 시대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무려 7년간의 슬럼프가 찾아오게 됩니다. 훗날 그는 7년간의 슬럼프에 빠진 뒤 모든 행운은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 후 이 점을 반성하며 인간은 패한 경기에서야말로 여러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이긴 경기에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다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천재 소리를 듣던 바비 존슨, 긴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떠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비 존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의 학업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존스가 4대 메이저 대회에 출전했던 기간은 겨우 13년, 그중 무려 9년 동안은 고교와 대학 시절로 학업을 병행하며 시합에 출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운동과 학문을 동시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 최초의 골퍼이기도 합니다. 1922년 미국 아마 선수권 우승 후 하버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조지아 공대에서는 기계공학, 그리고 에모리 대학에서는 법률을 전공해 변호사 공부까지 하게 됩니다. 또한 존슨은 프랑스어, 독일어, 영국사, 독일문학, 고대문화사, 비교문학 등 조예가 깊은 학문이 매우 많았는데요. 추후 존슨은 변호사와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육군 소령으로 참전해 활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학식과 뛰어난 골프 기량, 그리고 유머 감각과 겸손함을 겸비한 그에게 온갖 최상급의 찬사가 따라다니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골프 황제, 구성, 골프의 성인, 최고의 지성파 골퍼 등 수많은 수식어가 존스와 함께 했던 그 시절, 존스는 엄청난 우승 승률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는 총 52경기에 출전해 23번이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즉, 출전한 2경기 중 1경기는 우승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기록을 자랑하는 바비 존슨은 드디어 1930년 영국 오픈과 영국 아마 선수권, 미국 오픈과 미국 아마 선수권을 독차지하는 사상 초유의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1년 만에 4대 메이저 대회를 우승한 골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오기 정말 어려운 엄청난 대기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기서 정보를 하나 드리자면, 이제 남자 골프 4대 메이저 대회는 마스터스, US 오픈, 브리시티 오픈, PGA 챔피언십 이렇게 4개의 대회지만 20세기 초까지는 영국 오픈과 영국 아마 선수권, 미국 오픈과 미국 아마 선수권을 4대 메이저 대회라 칭했습니다. 이 당시 바비 존스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존스가 US 아마 선수권 대회 경기 중 한 레스토랑 주인으로부터 격려 전보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2톤 에피스타스, 즉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는데요.
영어로 직역하면 with it or on it, 함께 아니면 그 위에라는 의미입니다. 이 뜻은 옛날 스파르타의 노모가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 방패를 닦고 있는 아들에게 한 말로 이겨서 방패와 함께 무사히 귀환하던지 아니면 전사하여 방패 위에 실려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즉 죽을 각오로 싸우라는 의미겠죠. 이런 전보를 받은 탓일까요? 존슨은 US 오픈 선수권을 우승해 아직까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 당시 바비 존스의 스윙을 잠시 보고 넘어갈게요. Now, if you look over to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you will see the clubhouse in the distance. The next picture you will see was taken from the balcony of this. 한 번 보기 아쉬우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if you look over to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you will see the clubhouse in the distance. The next. 지금 봐도 정말 아름다운 스윙입니다. 존슨은 골프도 하나의 게임으로서 단지 개인적인 승부를 가리는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트로크 플레이보다는 매치 플레이를 더 즐겨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존스의 나이 12세 때 그의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골프 철학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 계기는 바로 1913년 US 오픈을 관람하고 나온 후입니다. 이 대회에는 스윙이 시엔이란 명성을 듣고 있던 해리 바든과 테디 레이가 출전했습니다. US 오픈 마지막 라운드 당시 19세의 미국 아마추어 프란시스 위მეტ이 두 영국 프로와 타이가 되어 연장전에 들어가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린 존슨은 이 게임이야말로 진정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아름답고 부드러운 스윙에 견실한 플레이, 모든 홀을 파워로 목표로 주변과 초연한 자세로 플레이하는 해리 바든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해리 바든을 살펴보면 6번이나 메이저 대회를 우승한 위대한 골퍼입니다. 어린 존스의 눈에는 버든이 경쟁자나 갤러리들을 잊은 채 다른 그 무엇과 플레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존슨은 골프란 어느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고 어느 것에 대해서 플레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그 어느 것이란 의미는 바로 파입니다. 즉 매 홀마다 파와 경쟁한다는 의미인데요. 존슨은 그 무엇을 올드 앤 파라는 친근한 이름으로 의인화하고 외부의 경쟁자가 아닌 내부의, 즉 나 자신과 올드 앤 파와의 게임을 하는 철학과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바비 존스는 정말 천재이기는 한가 봅니다. 11살의 나이에 올드맨 파를 정립하고 상대 선수가 아닌 나 자신과의 싸움을 선택하다니 배피드의 11살을 떠오르게 하네요. 그럼 여기서 바비 존슨에게 큰 감명을 주어 올드맨 파를 만들 수 있게 한 장본인 해리 바든의 그 시절 스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면 왜 해리 바든이 스윙이 시인이라고 불리웠는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네요. 정말 부드러운 스윙입니다.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던 존슨은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1930년 11월 28세의 나이에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당시 언론은 그가 은퇴를 선언하자 존스 없는 골프는 파리가 없는 프랑스와 같다는 말로 슬픔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금융계 친구와 함께 1934년 조지아주 오거스타에 오거스타 내셔널 코스를 만들어 마스터즈 토너먼트를 개최함으로써 골프 팬들의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게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대회가 4대 메이저 대회 중 가장 권위 있는 마스터스입니다. 매년 4월 둘째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세계 골프 팬들의 이목은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에 있는 오거스타 내셔널 코스로 쏠리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당연히 마스터즈 때문입니다. 골프 선수들이라면 누구나 평생 한 번이라도 이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여길 만큼 꿈의 무대, 즉 선수들조차 4대 메이저 대회 중 마스터즈의 그린 자켓을 입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비 존스가 만든 오거스타 내셔널 코스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스는 세계의 별들을 괴롭히는 골프 코스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명문 코스이기도 하죠. 코스를 조성할 때부터 자연미를 철저히 살리면서 난이도를 높여 골퍼들이 쉽게 홀을 공략하기 어렵도록 만들어진 코스로, 특히 11, 12, 13번 홀로 이어지는 아멘 코너는 오거스타 내셔널 코스의 백미로 이 코스를 무사히 통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들어설 때와 나올 때 아멘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해서 아멘 코너로 불리우는데요. 아멘 코너의 시작 11번 홀 파4 505야드의 화이트 도그드, 12번 홀 파3 155야드의 골든벨, 아멘 코너의 마지막 13번 홀 파5의 510야드 아잘리아, 이렇게 3개의 홀이 악명 높은 아멘 코너로 불리웁니다. 마스터즈가 유명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코스 관리가 매우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마스터즈 대회 2달 전부터 클럽을 통제하고 대회가 끝난 뒤 5월부터 11월까지는 잔디와 그린 보호 및 코스 보수를 위해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고 어찌 보면 정직해 보이기까지 하는 코스 관리가 바비 존스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일화 하나를 소개시켜드리자면 1925년 US 오픈 마지막 라운드에서 한타차 선두를 유지하며 우승을 목전에 둔 존스는 러프에서 어드레스를 하는 사이 볼이 움직이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지만 경기위원에게 자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그의 친구이자 언론인인 오비 킬러 기자는 나는 그가 우승한 것보다 벌타를 스스로 부과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 한타가 없었더라면 플레이오프도 없었을 것이고 존스의 우승이 확실시 됐을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더 멋있는 것이 바로 존스의 이 신고 사건이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많은 매스컴이 존스를 칭송하자 존스는 당연한 것을 했을 뿐이다. 당신은 내가 은행 강도를 하지 않았다고 나를 칭찬하려는가?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 말 한마디로 바비 존스의 훌륭한 성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4대 메이저 대회 중 가장 권위 있는 마스터즈라는 큰 선물을 주고 떠난 바비 존스. 어린 시절 골프에 입문해 1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대기록을 세웠고 유일하게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골퍼.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한 바비 존스를 우리는 골프의 성인이라 부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알차 골프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